안녕하세요, вик통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에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기 막 몇 주 전부터 계속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또 막상 이사를 하니까 너무 정리할 게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사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한 번도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뮤직통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임영웅님 팬튜브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채널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계속해서 영웅님의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커뮤니티 글들은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쫙 보여지진 않아요. 제 채널을 정말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알림 설정을 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보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꼭 여러분들께 공지해드렸으면 하는 것이 있거나 하면 이 커뮤니티 글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끝에 제가 다시 할 거고요. 이번 주에는 영웅님의 새로운 소식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화요일 6월 25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난 상암 콘서트에서 영웅님이 직접 이야기해줬던 단편 영화 인 옥토버에 대한 소식이죠. 이미 이 단편 영화의 내용들 가지고 영웅님의 신곡 온기의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사용하였잖아요. 상암 콘서트에서는 영화 제목이 10월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인 옥토버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상영 시간은 약 한 31분 정도가 되고요. 등급 분류와 일자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가 전체 관람가냐 청소년 관람 불가냐, 15세 등급이냐 이런 분류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초록 바탕에 흰 글씨로 all이라고 써져 있죠. 바로 전체 관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약하게 공포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 세대가 관람하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전체 관람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밑에 써있듯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연 배우로 임영웅님, 그리고 배우 안은진님, 배우 현봉식님이 연기해 주셨고요. 이 작품은 영웅님이 투어 2023을 마치고 1, 2월경에 그 하와이로 힐링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숙소에서 이런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구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단편 영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뒤에 내용 정보를 좀 보면요. 이 작품은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미래사회에서 주인공 영웅, 가수 임영웅분이 다양한 사건과 슬픔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내용을 다룬 단편 영화로 총알이 없는 줄 모르고 장총으로 자살하려고 방아쇠를 여러 번 당기는 장면, 죽은 사람이나 개를 땅에 묻는 장면 등에서 매우 약하게 공포 요소가 있다. 모든 연령이 시청하는데 유해 요소가 없어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 결정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관람가 등급이죠. 이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미래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인데 이 컨셉을 아마 영웅님이 생각해내고 잘 빌드업 해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단편 영화 인 옥토버를 곧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콘서트에서 OTT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피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티빙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정말 너무 반가웠던 소식은 영웅님이 삼시세끼에 함께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죠. 삼시세끼에서 오랜만에 보는 배우 차승원님과 유해진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더 반가웠어요. 특히 삼시세끼는 제가 좋아하는 나영석 PD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 반갑더라고요.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끼 때우기를 낯선 어촌이나 시골 등에서 가장 어렵게 해보는 야외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능이 처음 선보인 건요 2014년이었는데요. 배우 이서진님과 가수 옥태견님이 시골 현장에 있는 이런 채소나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한 끼 한 끼 해먹는 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을 해먹는 게 콘텐츠가 될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말 그대로 리얼 버라이어티라서 짜여진 것도 없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밥 먹고 나면
또 점심 준비하고 이게 좀 어찌 보면 우리네 어머니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점심 먹을 때쯤에 오늘 저녁은 뭐 차려줘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하고 그리고 또 자고 유유자적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 그때그때마다 보여주는 그 사람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시세끼 시리즈 중에서 2015년도에 전라남도에 있는 만제도에서 배우 차승원님과 유해진님이 함께했던 삼시세끼 어촌편 시리즈가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삼시세끼라는 예능의 최고의 매력은 바로 출연진 각자 숨겨졌던 매력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촌편에서는 차승원님이 워낙에 이 요리를 잘하고요, 섬세한 매력이 있어서 차준마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유해진님은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터프하고 남자답습니다. 낚시 실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날 그 끼니 때마다 먹을 이렇게 물고기들을 잘 잡아와가지고 참바다라는 별명으로 불리웠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배우분들과 또 우리 매력왕 아티스트 영웅님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소식이 진짜 정말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기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포티비 장진리 기자님 단독이고요. 가수 임영웅이 삼시세끼에 뜬다. 28일 스포티비 취재에 따르면 임영웅은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 출격한다. 삼시세끼는 농촌 혹은 어촌에서 나는 온갖 재료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멤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첫 방송된 이후 정선, 어촌, 고창, 바다목장, 산촌 등을 돌며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를 선보였고, 올해는 차준마, 차승원과 참바다씨, 유해진이 4년 만에 뭉쳐 새 시즌을 선보인다. 임영웅은 새롭게 돌아오는 삼시세끼의 특급 게스트로 낙점됐다. 좀처럼 예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히어로 임영웅의 출격만으로도 삼시세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임영웅은 나영석 PD와 차승원, 유해진과 함께 삼시세끼로 자급자족 무공의 라이프에 도전한다. 삼시세끼에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임영웅의 무대 아래 소탈하면서도 친근한 매력이 대방출될 전망이다. 특히 임영웅은 지난해 선보인 단독 리얼리티 마이리틀 히어로 외에는 리얼 예능에 출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낯선 환경 속 출연진의 숨은 매력을 포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나영석 PD와 부부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는 차승원, 유해진과 만난 임영웅이 어떤 리얼리티 매력을 선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임영웅은 7월 중 삼시세끼 녹화에 진행할 예정이다. 삼시세끼는 하반기 첫 방송을 준비 중이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커뮤니티 덕후에 달린 댓글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게스트 말고 막내로 붙잡아도 이번에도 섬이면 배들을 숨겨. 그러니까 게스트 말고 막내로 붙잡아 두라는 거는 이게 특별 게스트 하지 말고 이 멤버 중에서 차승원님, 유해진님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막내로 섭외를 하라 이거죠. 이번에도 섬이면 지난번에 이 차승원님과 유해진님 했었던 어촌편이니까 섬이니까 배들을 숨겨서 가둬놓고 예능을 계속 찍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와, 나PD 진짜 크크크크크크. 아니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음. 임영웅 되게 싹싹하고 일 잘하던데 크크크크. 가만히 있어도 형님들이 예뻐할 텐데 일도 잘하고.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진짜 재밌을 것 같음. 맞죠? 영웅님이 이게 싹싹하고 일을 잘하는 타입이잖아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호감을 주는 그런 타입인데 형님들이 많이 예뻐할 것 같아요. 저 이참에 진짜 유해진님과 차승원님이랑 진짜 친해져서 이런 또 추후에 뭐 다른 컨텐츠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헉, 뭐야, 삼시세끼 차준마 유해진 나온다는 것도 반가운데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 다시 4년 만에 차준마 유해진이 나온다는 게 너무 반가웠는데 임영웅이 게스트라고? 우와. 제 반응이랑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웅님이 출연하는 이 삼시세끼가 언제 과연 방영이 될 것인가 그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베팅을 좀 해볼게요. 삼시세끼 어촌편 2를 보면요, 이게 TVN에 2015년 10월 9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그러니까 10부작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시세끼는 10부작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영웅님이 그래도 이게 특별 게스트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2개나 3개 정도를 함께 하지 않을까. 1박 2일 정도 해가지고요. 바램으로는 한 4개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10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인데 요게 한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촬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말 10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즉 영웅님이랑 7월에 이걸 촬영을 하면요 한 2달 정도의 텀을 두고 이게 예능 편집들을 싹 해가지고 한 번에 싹 오픈을 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한 7월에 촬영을 했으니까 2달 정도 9월 정도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 방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처음에 영웅님 소식들을 이번 주에는 영상으로 전해드리지 못했고 커뮤니티 글로 소식들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계속 숨겨두었던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웅스타그램 프로젝트. 웅스타그램이란 말은 사실 따로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 업로딩을 하면 보통 앞에 그 주제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그 뒤에 스타그램, 무슨 스타그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먹스타그램이라고 하면요, 맛집, 집밥, 지역 음식, 그런 음식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막 업로드하면서 그런 먹는 것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틀어서 이 먹스타그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럽스타그램, 이 사귀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하는 그런 인스타그램입니다. 거의 커플 사진들이 업로드되는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이에요. 그러면 멍스타그램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뭘까요? 이제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시겠죠? 바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주제로 한 인스타그램입니다. 멍스타그램.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웅스타그램은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계속해서 올리고 알리고 전하는 그런 인스타그램을 바로 웅스타그램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제가 뮤직통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웅스타그램으로 운영을 할 거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좀 시작하시죠 라는 그런 운동이자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상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제 인스타그램만 여기에 남겨드리고요. 차차 인스타그램을 왜 해야 하는지, 하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좋은지, 또 영님한테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브랜드 평판에 사실 도움이 엄청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효과도 있어요. 영님이 CF 모델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여러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너무 유튜브 기반으로만 뭉쳐져 있어서 확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스타그램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임영웅님 공식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가 1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영웅님 개인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공식 영웅님 인스타그램은요, 오피셜 있잖아요, 아직 9만 명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짚어드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하여 웅스타그램 프로젝트. 다음 영상서부터는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지금 제 채널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팬튜버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뮤직통이었습니다.